오타쿠 덕분에 그렇게 된 거죠. 그렇죠. 오타쿠 덕분에 가능한 거야. 음. 그러니까 오타쿠가 시민권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사회 공헌 활동을 하고 있잖아.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감사합니다. 일본 오타쿠가 시민권을 얻게 된 이유인데 이 박간의 방송에서 예전에 이제 일본에서 이제 흔히 말하는 명탐정 코난 있잖아요. 이 영화가 어벤져스보다 인기가 더 많다라는 이야기를 저희가 진행을 하면서 예. 일본 사람들이 이제 뭐 애니메이션이란 걸 볼 때 예전에는 히 오타쿠 이런 느낌으로 봤다면은 지금은 좀 거기에 대해서 좀 많이 완화가 됐다라는 의미의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정말 그러네요. 제가 어릴 때랑 비교해도 많이 바뀌었네요. 뭐 예전에는 엄마 아빠는 뭐 만화라든지 그 애니메이션 보면 바보가 된다라든지 그런 생각을 가지는 분들 많았는데 뭐 지금은 좀 다르죠. 일본이라는 나라가 뭐 30년간 불황에 있고 디플레이션 사회에서 특정 산업에 대해서 예를 들어 어느 게 호황이라는 게 잘 없습니다. 대부분의 산업 자체가 가격을 내리고 있잖아요. 저가 공세를 하면서 서로 내수 경제를 하는 게 일본 국내에서 좀 많이 있었는데 그 와중에 어쩌면 떠오르는 산업 같은 게 이 애니메이션 산업으로 이제 사람들에게 바뀐 거예요. 왜냐면은 흔히 말하는 한국이란 말 있잖아요. 오덕은 돈이 된다. 일본도 마찬가지. 오타쿠는 돈이 돼요. 돈이 되기 때문에 돈 주는 사람에게 잘 보여야 돼요, 여러분. 이 뭐 기업들은 안 그래? 이 오타쿠가 시민권을 얻게 된 제일 큰 이유는 오타쿠들이 경제권을 가지게 되고 그들이 아무도 잘 소비하지 않는 디플레이션 경제세 일본에서 유독 소비를 많이 하는 층으로 꼽히기 때문에 돈 쓰신 분은 역시 VIP죠. 백화점 VIP 같은 느낌이잖아요. 예, 그런 해가지고 이제 사회적으로도 어느 정도 이제 쟤들은 구매층이다. 그래도 인식이란 게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돈이 된다 하더라도 이게 뭐 다른 좀 안 좋은 산업 쪽으로 비춰진다면은 그래도 시민권을 얻었다는 표현을 안 쓸 건데 그래도 지금은 일본이라는 나라 자체가 어찌 보면 이제 애니메이션이라는 이런 서브컬처적인 것에 대해서 나라 전체적으로 이거는 해볼만 하다라고 느끼고 있는 시기예요. 물론 과거에 쿨 재팬이라는 걸 들고 와가지고 되다 안 한 거에 이제 국가가 뭐 돈 넣어가지고 있잖아요. 일본이라는 거 홍보하려다가 박살난 적이 한 번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민간으로 돌리자. 민간이 사다 보면 뭔가 되겠지라고 해가지고 다시 오히려 올라오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이 오타쿠가 시민권을 얻게 된 이유는 정말 여러 가지, 물론 돈 이외에도 여러 가지가 존재하는데 오늘은 그 중에서 일반인들에 대한 인지도가 어떻게 바뀌었는가, 또 그걸 어떤 식으로 이용을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들고 왔습니다. 맞아요. 어떤 식으로 이용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많이 나오겠네. 그렇죠. 그러니까 오타쿠가 시민권을 얻었다라는 말일 수도 있고 아니면 반대말로 이 사람들이 흑우가 돼가지고 어찌 보면 이제 끌려다닌다라는 식으로 들릴 수가 있겠네요. 이게 보면은. 그래서 오늘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저게 저런 식으로도 돈이 되는구나, 저런 식으로 활용이 되는구나 라는 걸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래가지고 먼저 이걸 보면서 얘기를 합시다. 이게 이제 일본에 있는 관광협회의 어찌 보면 모임 같은 겁니다. 일본 관광협회들의 모임. 그 내용이 뭐냐면은 애니메이션으로 마을 부흥이 가능한가? 뭐 지금 몇 년 동안에 뭐 이런 얘기가 많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니메이션에 빨대를 꽂아가지고 흔히 말하는 지역 경제 활성화 있잖아요. 사람들이 잘 오지 않는 곳 아니면 혹은 관광을 개발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좀 사용할 수 없을까라는 아이디어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왜 나올까? 제가 아까 말했잖아요. 오덕은 돈이 되거든요. 그 사람들은 돈 쓰러 오기 때문에 예를 들어 일본의 지방 총구석에 살더라도 돈 쓰러 올 거다. 관광업으로 먹고 살기 힘든 그 너네들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뭔가 새로운 거 만들어야 되는데 뭘 만들면 그 사람들을 올까라고 생각하면 이거다. 대표적으로 이제 뭐 여기서도 이 관광협회에서도 자료를 조사했고 했는지 이제 모르겠는데 이게 일본에서도 좀 이제 제일 대표적으로 많이 나오는 것 중 하나거든요. 처음부터 좀 항마력이 셉니다. 짜잔, 이 라키스타. 좀 그게 냈지 않아, 라키스타는. 그러니까 좀 이제 옛날 거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주민고. 라키스타 모르시는 분 있나요, 혹시? 많겠죠? 정상입니다. 삐빅 정상입니다. 이게 뭐야? 삐빅, 당신은 일반인입니다. 저도 일본 사람이지만 이름만 알아요. 이름이랑 얼굴만. 이 럭키스타라는 애니메이션이 있는데 여기에서 나온 이 장면 때문에 당시 일본에서도 어찌 보면 이제 엄청 화제가 된 게 있거든요. 어떤 게 화제가 됐냐면은 짜잔, 이게 럭키스타 안에서 나온 장면 중에 하나입니다. 추미코, 이런 복장을 한 사람들을 일본에서 뭐라 부르죠? 미코상이라고 부르죠. 일본 신사에 있는 어찌 보면 무녀복 같은 느낌입니다. 예, 종교 사찰에. 이게 작중에 모티브가 된 장소가 있는 거예요. 애니메이션에서. 이게 뭐냐면은 일본에 있는 와시노미야 신사입니다. 일본의 관동 지역에 나름 이제 유명한 신사거든요. 이게 여기랑 이제 콜라보레이션을 쳐가지고 대충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이제 MR을 파는 거예요. 왜? 여기가 럭키스타라는 애니메이션에 어찌 보면 이제 성지순례에 들어가는 겁니다. 성지순례가 뭐냐면은
이게 뭐 기독교부터 해가지고 옛날 종교의 순례길을 걷자, 순교자의 길을 걷자, 뭐 스페인에 그 있잖아? 그런 게 아니라 5가지 덕을 가진 친구들이 말하는 이 성지순례는 그 애니메이션의 그 작품의 배경이 된 실제 장소로 가가지고 우와 여기가 바로 그 장소구나, 얘가 그 누구누구 짱이랑 누구누구 짱이 나왔던 그곳이라는 걸 느끼는 곳이 성지순례예요. 예. 그러니까 성지순례라 하더라도 이 단어의 뜻을 받아들이는 사람에 따라서 저도 다르게 받아들여요 사실. 그래서 이 럭키스타의 성지순례 장소로서 상당히 유명한 장소입니다. 근데 여러분 아까 말했지만 이게 2000년도 어찌 보면 이제 중반쯤에 나온 애니메이션, 꽤 오래된 애니메이션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2021년 달력부터 해가지고 아직까지도 그러니까 15년 가까이 된 지금까지도 이게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 행사 자체. 그럼 이게 뭐 MRI 이런 뭐 그림만 팝니까? 아니에요. 럭키스타 소스, 매운맛 소스, 왜 소스가 나? 식혜 신주, 럭키스타 그 쌀, 아까 말한 한정 달력 있잖아. 이런 것도 팔면서 그 지역 전체가 빨대를 꽂는 겁니다. 왜냐면은 그 지역에 사람들이 올 거 아니야, 타지에서. 그럼 이 신사 스포츠만 들릴까? 아니죠. 주변에 숙박시설, 주변에 있는 음식점, 맞아. 주변에 있는 기념품 가게를 들릴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어쩌면 그 지역 전체가 요것은 가능하네. 처음엔 쟤들 뭐야? 왜 타 지역 사람들이 우리 동네 와? 이렇게 느꼈겠지. 그런데 돈 쓰고 가. 그 지역에 와서 돈을 써주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움해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또 뉴스가 돼. 뉴스가 돼서 더 사람들이 많이 몰려와. 선순환되는 거야. 유명하지 않은 동네인데 이렇게 특산물화 됐네. 그렇죠. 이 애니 덕분에. 그러니까 특산물이 된 거예요. 이게 매년 나옵니다, 여러분. 관광이 유명한 곳에는 저런 걸 넣을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어차피 사람이 오거든요, 일본 사람들이. 근데 일본 사람들이 안 가는 지역에 이런 걸 꽂아야지 일본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그 지역이 발전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저런 지역에 각광을 받는 겁니다. 좀 더 유명한 사람들이 알만한 게 이 다음 것도 많이 나오죠. 짜잔. 러브라이브 선샤인. 왜 웃어? 예. 러브라이브는 일반인 아니야? 인기 애니메이션 러브라이브 선샤인 팬들이 시즈오카 누마즈에 쇄도하는 비밀. 이게 시즈오카 현에 있는 누마즈 시라는 데를 배경으로 좀 이제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빨대를 제대로 꽂은 작품이거든요. 누마즈도 관광으로 가는 동네가 별로 아니네 원래. 주 4회 방문한다고 도쿄도 키타쿠 미야기시는 후지산이 있고 바다도 있다. 자연이 풍부한 곳이다. 도쿄에서 주 4회 온대. 거리가 도쿄에서 가기에는 150km 정도 떨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동네가 얼마나 좋으면 도쿄에서 온대잖아. 주 4회나. 근데 주 4회는 선을 넘었다 근데. 이게 러브라이브 그 선샤인의 공식 사이트에서도 이렇게 이제 게재를 해둡니다. 콜라보레이션 5주년 기념부터 해가지고 대놓고 이제 들어줘 주는 거예요. 이런 것도 막 상품을 팝니다. 아 이거 사고 싶어도 못 사는 못 사요. 귤이에요. 제주도 귤이랑 다른 귤이래요. 왜냐면은 짜장이 확대. 이 박스로. 와요. 니시우라 미깡. 비싸도 인기입니다. 왜? 사가요. 사람들이 오는 것뿐만이 아니라 지역 특산물 같은 거 있잖아요. 그것 또한 이런 애니메이션 그냥 엮어가지고 있잖아요. 팔면은 진짜 불티나게 팔립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그 옛날에는 그냥 모르게 선지화돼서 사람들 모였는데 그런데 뭐 요새는 그 지자체가 뭐 이거도 해볼까 그거도 해볼까 그러니까 예. 지자체가 나서가지고 야 이거 그러면 이것도 해보면 살까? 사가. 이것도 사가. 다 사가. 그러니까 인기 있는 작품일수록 그 팬도 많기 때문에 이게 꽤 큰 시장이 됩니다. 애니메이션을 사용한 이 마을 부흥 가능, 이 지역 활성화 가능, 일본의 여러 가지 지역도 사람 지자체장이 있을 거 아니야. 지역 사람 있을 거 아니야. 야 어디 지역은 러브라이브를 좋아해가지고 야 귤박스에 애니메이션 캐릭터만 붙이더라도 야 그게 뭐 날개 돋치는 팔린다더라. 우리 동네는 어떻게 안 돼? 라고 얘기할 그럴 지자체장이 있지 않을까? 맞아요. 뭐 요새는 그게 너무 일반화됐네요. 뭐 어느 애니메이션이랑 콜라보레이션해서 활성화 시킬까라는 거. 그렇죠. 우리 동네 사람이 안 온다. 야 우리 동네도 관광 한번 개발해보고 싶은데 이게 뭐 코로나 이전 사회 특히 그렇죠. 중국 사람부터 해가지고 동남아시아부터 해가지고 일본에 관광을 엄청 많이 오는데 우리 동네 안 와. 맨날 관광이 정해진 코스만 가. 그러니까 일본에서 인바운드 효과가 있다 이러라도 우리 동네는 건덕지가 아무것도 없네. 야 뭔가 아이디어 없어? 시장님, 촌장님 요새 이런 게 있다고 합니다. 이게 뭔데? 뭐야 이거? 뭐 이런 거에 사람이 보러 온다고? 이게 먹혀? 아니 얼굴에 반이 눈인데 이게 먹혀? 모르시나 본데 요새는 이게 돈이 됩니다. 그래? 이거 참 이거. 근데 이것도 말이야. 이것도 뭐 인기 있는 거야 사람이 온다지. 인기가 없는 거는 이거 안 올 거 아니야. 그죠?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말해 예산이 없는데. 돈도 없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다 아이디어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오늘 들고 온 거는 박간혜가 홋카이도 살잖아요. 예. 홋카이도에 있는 공항 중에 공항이 제일 유명한 게 신치토세 공항입니다. 그러니까 홋카이도에 직항으로 아마 오신 분들은 이 신치토세 공항에 내려서 여러 가지 홋카이도 지역에 관광을 가고 뭘 가겠네요. 그런데 여러분 이 신치토세가 치토세시 그쪽에 있거든요. 치토세시라는 지역입니다. 해외에서 홋카이도로 많이 여행을 와. 그런데 공항에 내려서 이동을 해. 그 동네를 안 봐. 그 논내에서 돈을 돈을 안 써줘요. 예. 그러니까 이 치토세 시장이 고민을 하는 거예요. 야, 이거 사람이 안 온다. 이쪽 사람들이.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 가지고 치토세시에 어서 오세요. 사신짱 드롭킥이라는 애니메이션이 하는데 여러분 이거 혹시 아세요? 이건 원래 있는 애니메이션입니다. 이 애니메이션 원래 배경은 도쿄에 있는 진보 쪽라는 동네가 배경입니다. 그러니까 도쿄가 배경의 애니메이션이에요. 예. 근데 그거를 이 치토세시가 불러들이는 거야. 작중에서 여행을 시켜가지고 이쪽 동네로 불러보자. 홋카이도로. 그런 프로젝트를 진행을 시키는 거예요. 근데 너무 뜬금없잖아. 이거 뭐 안 그래도 도쿄가 배경인 애니메이션 이걸 어떻게 부르게 됐을까라는 것에 대해서 일본 NHK가 다큐멘터리를 물었습니다. 한국어로 번역. 이게 지난 2019년도에 애니메이션을 치토세 곱하기 사신짱이래 가지고 이게 이제 그 시청 직원입니다, 여러분. 치토세시 직원입니다. 제가 이걸 기획했습니다. 라고 해가지고 이제 아저씨가 이제 웃는 모습으로 얘기해 준 거야. 이게 어떻게 들고 오게 되는가. 자, 이게 뭐냐면 이게 상당히 이제 복잡한데 일본 사람들이 연말에 안에 옹기종기 보는 게 뭐냐면은 12월 31일에 방송하는 일본의 홍백가합전이라는 방송이 있습니다. NHK에서 하는 방송. 예. 이게 홍팀, 백팀으로 나눠져가지고 일본에서 뭐 당시에 이제 그해 유명한 히트송을 낸 아니 뭐 그전부터 유명한 가수 나와가지고 노래 부르면서 대결하는 거예요. 생방송입니다. 이게 홍백가합전이 나름 있잖아요. 일본에 이 출전한 가수가 있으면은 가문의 자랑, 지역의 자랑이 됩니다. 이 홍백가합전은. 그런데 이 홍백가합전에 이 치토세시의 사람이 출전하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치토세시에서 당시에 어떤 식으로 이런 식으로 현수막을 건 거야. 시청 앞에. 치토세 출신의 누구가 NHK 홍백가합전에 출전합니다. 여러분 우리 동네 사람이 성공을 해가지고 일본 연말에 라이브 방송이 나옵니다. 이거 봐야 된다. TV 보라고. 그래서 이제 야쿠아라는 이 러브라이브 선샤인의 성우 사람들이 NHK 홍백가합전에 출전하게 된 거예요. 이 중에서 여기 이 오른쪽에 있는 이 스즈키 씨. 이 사람이 치토세시 출신입니다. 스즈키짱. 스즈키짱이랍니다. 스즈키 아이나 씨네요. 스즈키 아이나 씨. 그래서 시청 직원이 이제 조사를 하니까 이런 게 있구나. 요새는 이런 애니메이션 그런 노래로도 홍백가합전이 나오나 보네라고 조사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조사를 하다 보니까 아까 있잖아. 이런 것처럼 애니메이션을 사용하니까 다른 동네에서 어떻게 이게 지역 부흥이 가능하네? 알아보니까 이거 있잖아. 러브라이브 선샤인은 저쪽 시즈오카 동네에서 이렇게 성공을 했다네? 맞아, 엄청나게 인기 끌려서. 야, 우리 지역 출신 사람이 그지 뭐 여기서 나온다는데 성공을 했다네. 야, 우리도 어떻게 저 시즈오카 현처럼 마을에 빨대 꽂아가지고 저렇게 이를 감귤 한번 비싸게 팔아볼 수 없을까 고민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연관성이 있어야지. 뭐 사신짱 드롭킥 이 작품을 들고 온 데잖아. 여기에 왜 빨대를 꽂게 됐을까? 치토세시 출신이 이 스즈키 씨야. 이 스즈키 씨가 러브라이브 작품 말고도 주연을 하고 있는데 이 목소리가 스즈키 씨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작품을 들고 올 때는 치토세 씨는 대의 명분이 있어요. 우리 지역 출신 성우분이 주연을 담당하고 있는 작품을 치토세 씨로 엮어보자. 이래가지고 기획을 시작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아예 무관한 건 아니에요. 주연의 성우가 나오기 이런 식으로 나오죠. 그래서 치토세 시장님 옆에 딱 나와요. 야마타로. 우리 씨가 이런 걸 드디어 들고 오게 됐습니다. 사신짱역. 아까 그 스즈키 씨. 그래서 이것도 시에 있는 자체 예산을 쓴 게 아니라 이게 일본의 후르사토 노제, 고향 납세 제도가 있습니다. 박가래 반성. 따당! 일본 사람들이 세금을 내고 싶어하는 이유라는 그 영상에서 나오는 건데 일본의 고향 납세 제도가 뭐냐면은 일본 사람들이 각 지역에 있는 그 지방세를 자기가 살고 있는 거주하는데 기본적으로 내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낼 수 있는 데를 바꿀 수 있는 거야. 네, 소득세, 지방 주민세. 소득세, 뭐 지방 주민세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을 이제 낼 수 있는 데를 본인이 정할 수 있게 한 거예요. 일본 전국에 있는 사람들이 이 애니메이션을 좋아하는 팬들이 치토세시에 돈을 줄 거다. 그러면은 그 돈으로 제작을 하자. 이런 식으로 기획을 만들어 놓은 거야. 진행을 하게 돼가지고 어느 식으로 진행이 됐냐면은 사신짱 드롭킥 치토세 편에 고향 납세 접수 현황이 돼서 이게 진짜 치토세시의 시청 홈페이지입니다. 근데 이게 아까 고향 납세제도 목표 금액이 2천만 원이었네? 그렇죠. 목표 금액 2천만 원.
응. 그럼 2천만 원 모이면 그 제작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게 결과적으로 얼마까지 모이냐면은 짜잔 이게 2천만 원 이거 꽃표 쫙 해놨죠. 이게 얼마가 모이냐면은 기부금액 1억 8,400 우리나라 돈으로 거의 20억이 모였어요. 20억이 모였어요. 장난이 아니구나. 아까 이 담당자 표정 봐요 여러분. 아니 이게 2천만 원만 모아보려 했는데 2억이 모이네요? 이럴 거 아니야. 예상의 거의 10배가 모인 겁니다. 예. 10배 가까이. 고향 납세면은 납세를 한 사람에게 그걸 사례품을 줘야 돼요. 어떤 사례품을 걸었길래 기존에 2천만 원보다 넘은 1억 8천만 원이 모였을까라고 느끼지 않습니까? 맞아. 기부가 아니니까 뭔가 좋은 거. 예, 보답을 준비해야 해야 돼. 돼요. 뭘 줬냐면은 사신짱 드로키 치토세 편의 답례품 고향 납세 애니메이션 블루레이에 내 이름이 나옵니다. 5만 원 내면. 5만 원 내면 나옵니다. 3만 원 내면은 영상에는 기부자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대신 블루레이는 줍니다. 3만 원. 그러니까 3만 원 낼 바에 5만 원 내가지고 블루레이 영상에 돈 낸 나의 이름이 나온대잖아. 원래 내야 되는 세금이니까. 그렇죠. 자기 이름이 나오면라고 생각하네요 사람들. 응. 텔레비전에 내가 나왔으면 정말 좋겠네가 된 거예요. 정말 좋겠네. 정말 좋겠네. 이거 뭐 먹을 거 주는 것도 아니고 단지 애니메이션 블루레이에다가 자기 이름 내주는 게 그게 그렇게 커라고 느끼잖아요. 마지막에 스페셜 상스. 그렇죠. 그게 큽니다, 여러분. 그게 큰 사람이 있으니까 1억 8천만 원, 우리나라도 20억이 모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성공을 거뒀는데 여기서 끝나면 박간의 방송이 아니죠. 이 제가 오늘 방송 중에서 이 사신짱 드롭킥 있잖아. 이게 어떤 애니메이션인지 조사 좀 해보려고 여러 가지 찾다가 공식 홈페이지에 들어갔어요. 짜장, 이게 사신짱 드롭킥의 공식 홈페이지거든요. 그래서 쭉 내리다가 뉴스. 이게 뭐지? 올해 뭔가 클릭. 뉴스가. 응. 쿠시로시 고향 납세 목표 달성 쿠시로 편 제작 사신짱 드롭킥. 에? 아까 치토세시였잖아. 다른 돈네? 그렇죠. 아까 홋카이도에 있는 치토세라는 동네에서 사신짱 드롭킥으로 성공을 거뒀대. 그러니까 이게 홋카이도 구시로가 여기 있거든요. 이 동네에서도 멀리 보고 있다가 뭐야 이게 돈이 돼? 치토세 성공했구만. 했네. 우리도 하나 해보자 라고 해서 이게 진행이 들어간 거야. 치토세는 그래도 이 애니메이션 주연의 성우가 이 지역 출신이잖아. 그리고 뜬금없이 쿠시로? 여기 멀리 떨어진 이런 홋카이도에도 멀리 떨어진 이 동네? 이거 왜? 여러분들이 홋카이도의 문화를 모르네요. 이 스즈키 아이나시 홋카이도 치토세시 출신이에요. 홋카이도는 우리가 나미가예요. 홋카이도 출신은 도산꼬라는 일본 표현을 씁니다. 예. 즉 같은 홋카이도 출신 사람이 이렇게 하고 있는데 쿠시로가 아무리 치토세랑 멀다 하더라도 올 홋카이도 아니겠어. 올 홋카이도. 올 홋카이도. 응원하자. 홋카이도의 딸내미다. 가자. 홋카이도의 딸. 홋카이도의 딸내미. 가자. 그래 가지고 이게 바로 프로젝트가 탕탕탕 진행이 된 겁니다. 똑같이 했네. 고향 납세제도. 이거 똑같이 고향 납세제도 똑같이 했어요. 아무튼 그래가지고 이제 이걸 했는데 기부 금액이 달성을 했어요. 이거 아까는 달성 금액 2천만에서 1억 8천만 원. 그래서 우리한테 20억 모였다 했잖아. 근데 이거는 3천만 원 달성을 했다는데 얼마까지 모였다고 얘기를 안 하네? 맞아. 왜? 없네. 현재 진행형입니다. 아직까지 오케이? 아직까지 오케이입니다. 이게 지금 쿠시로 씨가 하고 있는 고향 납세제도. 이게 사신짱 드롭킥 관련으로는 3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똑같아요. 여기도 5만 원 내잖아요. 영상 내 이름이 들어갑니다. 재고 있음이에요. 아니, 우선 뭐 치토세 씨랑 똑같지. 거의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취미코랑 보면서 뭔지 모르겠는데 질러볼까라는 생각도 해봤어요. 왜냐면 들어가니까. 우리도 올해 거 있으니까. 있으니까. 박간이 올해 아직 안 했거든요. 이거 고향 납세. 하나도 안 했으니까 할 수 있지만. 할 수 있는데. 이러면 이제 블루레이에 박간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뭔가 이름은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거죠? 이름 자유롭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보면서 너 비싸다 돈 아깝다라고 하는데 일본 사람은 그런 감각이 없어요. 왜? 납세란 말이야. 기왕에 세금을 내야 되는데 이 금액을 여기 대신 내는 것 뿐이에요. 세금 내고 물건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예. 그러니까 이걸 이해를 못하신 분은 아까 말한 박간의 영상 일본 사람들이 세금 내고 싶은 이유를 보고 와야지 이해가 됩니다. 어차피 낼 세금 내고 블루레이에 이름 새기자. 이런 느낌 있잖아요. 신박하네요, 아이디어 자체가. 이거 대단한 게 손지 슬레도 되니까
관광업이 활성화되고 음, 그것뿐만이 아니라 세금도 얻을 수 있는. 그렇죠. 상당히 이제 좋은 효과가 있는 겁니다. 음. 예, 이 고향납세 제도는 뭐 그것 때문에 일본이 과열이 있었다라고 저번에 얘기를 했죠. 아무튼 그래서 이제 이런 방식으로 좀 진화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대한민국에서 이 얘기 많이 하죠. 수도권 집중화. 이게 일본도 똑같은 문제가 있어요. 네, 일본어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차피 행정적으로 상당히 맞아 들어가는 겁니다. 그 지역에 이런 식으로 아까 구시로란 이 지역에 저런 식으로 돈을 내잖아. 그럼 이쪽에 안 살더라도 이쪽에 지방세를 대신 내주는 거예요. 다른 지역 사람들이. 예. 그러니까 도쿄는 어찌 보면 세금이 많아. 도쿄에 사는 사람들이 이쪽 지역에 니들 세금세로 그쪽으로 납부해 주는 거야. 지방세로 들어오는. 그러니까 지역 불균형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된다는 측면에서 나쁜 제도는 아닙니다. 이게. 애니메이션이라는 게 어찌 보면 탈출구, 어찌 보면 활용 용도가 돼가지고 그걸로 이제 이런 식으로 빨대를 꽂고 있다라는 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오타쿠 덕분에 그렇게 된 거죠. 그렇죠. 오타쿠 덕분에 가능한 거야. 음. 그러니까 오타쿠가 시민권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사회 공헌 활동을 하고 있잖아. 남들이 안 내는 지역에 세금 내주고 있잖아. 그러다 보니까 일본에서 이 오타쿠 이런 문화 자체를 그렇게 마이너스로 보는 게 점점 사라지는 거에 이런 이유도 생기는 겁니다. 왜? 돈 써주잖아, 기승전. 그쪽 가서 지역 경제 활성화 시켜주나, 세금도 납부해 주잖아. 얼마나 착해요. 누구에게 피해를 줬어? 피해 준 거 없잖아요. 그죠? 윈윈 이렇게 되기 때문에 물론 여기서도 뭐 굳이 저렇게까지 해야 되냐라고 느낄 수도 있겠지만은 이게 일본에서 나름 성공적으로 먹혀주고 있기 때문에 각종 지자체에서 이걸로 반영을 해가지고 이걸 더 넓혀보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애니메이션이라고 하면 일본 국내 수요를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게 의외로 해외 수요도 생기기 때문에 코로나 끝난 이후에 해외 관광객이 재개되면은 오히려 일본 전국 각지에 있잖아. 저런 식으로 일본 애니메이션 명소를 만들어가지고 관광객을 유치해보겠다. 이걸 아이템이 되니까. 그런 식으로도 돌릴 수가 있겠네요. 네, 여러 가지 속성이 보이는 겁니다. 더 많이 늘어날지도 모르겠네요. 뭐 그렇죠. 이미 많은 뭐 우리가 이번에 소개한 거 이외에도 많이 있기 때문에. 많이 있기 때문에. 이건 좀 이제 저희가 홋카이도 사니까 홋카이도에 있는 최근에 뭐 대표적인 걸로 들고 와서 얘기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본 오타쿠가 어떻게 시민권을 얻게 되었냐. 이런 식으로 경제 활성화를 하게 돼서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네요.